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머스크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머스크가 다 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특별 계획까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전체가 현재, 이 피바다죠. 자, 다우가 지금 보니까요, 0.30%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S&P 0.34. 자,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도 보세요, 0.42%. 자, 그러니까 뭐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소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요, 주식시장이 내일도 조금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 거의 다가 뭐 조금씩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상승하는 주식보다는 거의 조금씩 다 내리는 모습이죠. 내일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트럼프 수혜주들은요, 또 새롭게 계속해서 또 나홀로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선물시장 이 정도 빠지면은 테슬라는 보통 또 3, 4% 빠지는데, 내일 한번 또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 똑같고요. 10년물 금리 보세요. 4.6입니다. 자, 4.6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4.6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5%까지 가는 건요,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자, 지금 4.6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준이다. 원래 이게 3.5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이 4.6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너무 막혀 있습니다. 이따가 주택담보대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무튼 이게 꽉 막혀 있어서 주가 상승에도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이전에도 조금씩 알려졌었는데요. 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소식들이 나왔고, 트럼프가 직접 또 인터뷰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공개된 거 보니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되면, 즉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에 특히 이제 2년제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미국 칼리지 중에 2년제가 이제 여기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2year, 그다음에 4년제 있죠. 4year, 4년제, 혹은 doctor, 이 박사과정이 있죠. 이 박사과정까지 마친 이 졸업생들에겐 you should automatically get a green card to stay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green card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파격적이죠. 자, 이전에 이게 뭐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여러 이 미국의 그 리더십들을 모아놓고요,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정말 이건 탁월한 선택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그런 이민 정책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 파격적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이제 시민권까지 넘어갈 때에 보통 사람들이요, 영주권 받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받는 게 힘든데, 졸업하자마자 이게 미국 학위를 가지면 이게 부여된다, 영주권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외국에 있는 그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 학교에 등록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 학교가 막 엄청 또 대학교가 좋아질 겁니다. 돈을 그냥 벌겠죠. 왜냐, 졸업만 하면 영주권 준다는데 너도 나도 막 오겠죠. 지원해서요. 그러면 이제 미국 학교는 학교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유학 오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죠. 뭐 여러분 뭐 토플 시험 봐야 되죠. 뭐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다시 미국의 소위 말해서 Make America Great 하려고 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이건 가장 중요한 이 일종의 어떤 초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원래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뤘는데 지금 이민자들 중에서도 완전 핀셋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이제 미국 대학을 마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완전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민자들 내쫓겠다라는 정책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가 바로 뭐 이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머스크랑 또 주변에 그 이 비백이랄지 참모진들 있죠. 참모진들이 다 의견을 듣고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왜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느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oo often, talented grads are forced to leave and start billion-dollar companies in India or China instead of here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능력 있는 졸업생들이 미국 학교에서 다 마쳤어요. 근데 미국에서 스테이를 못하게 합니다. 머물지도 못하게 해요. 졸업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머물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자리 잡겠죠. 자, 이건 여러분 정말 좋은 건데 머리를 정말 잘 쓴 거고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할 거라고요. 상상 초월이죠. 자, 똑똑한 졸업생들이 영주권을 못 받으면 보통 돌아가야 돼요. 취업이 당장 안 되면요. 근데 기다리면서 결국은 잡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면 talented graduates are forced to leave.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안 되면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자가 만료되거든요. 학생 비자가. 그러면서 이들이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도 돌아가고 중국도 돌아가고 인도도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도나 중국 가서 이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Start Billion Dollar Company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을요. 그게 결국 그렇게 커버리면 미국의 맞선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진행시켜주고 영주권 주겠다고 한 것처럼요, 뭐 1조 달러씩 투자하는 사람들, 1조 원씩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스마트한 대학 졸업생들이 또 박사과정 졸업생들이 미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회사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이런 똑똑한 친구들이 인도나 본국에 돌아가서 회사를 세우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건 세운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지잖아요. 일자리 창출되죠. 그리고 머스크처럼 저렇게 미국에 와서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천재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용이 나타나고 미국 경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민 정책을 트럼프가 구상하는 이민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트럼프는 이중적 이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트럼프 말에 따르면요, 뭐 남미에서 막 그냥 올라오는 사람들 있죠. 가난해서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법 체류자는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스마트한 친구들을 받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별적 이민 정책이죠. 근데 굉장히 탁월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이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인재는 자기들이 다 끌고 모으겠다는 거야. 사실 지금 인재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거든요. 제가 인재 관련돼서 머스크가 인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나눈 글이 있는데 그건 제가 주말에 한번 다뤄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이렇게 간다는 건요, 정말 미국의 기초가 탄탄해져요. 미국에 인재들이 모인다고요. 영주권을 주면요. 그들이 영주권 받는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왜냐면 미국 살기 정말 좋거든요. 뭐 한국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미국의 좋은 환경들을 공부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가지게 되면 뭐 캘리포니아의 이 좋은 환경들 다 누리겠는데 사실 여기서 스테이 하고 싶거든. 정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카드를 준다, 영주권을 준다 그러면 와인 하십니까? 완전 이건 뭐 완벽한 이 트럼프의 전략적인 정책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이 향후 앞으로 더 튼튼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안 돌아가고 미국에 머문다? 미국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확대되겠죠. 일자리도 더 창출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국이 노동 생산성 좋아지죠. 일자리 많아지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소위 말해서 이 집값 상승하는 거 불법 체류자 내쫓아가지고 막으면서 물가도 잡으면서 생산성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정말 탄탄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의 이익들이요. 또다시 감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요. 4개월 연속 4 straight month dropping 7.3% in November입니다. 중국의 industrial profit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4개월 연속 계속 기업 수익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 경제 GDP가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중국 기업들이 자동차도 이 전기차 같은 과잉 공급하잖아요. 돈을 못 벌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그냥 버티고 너 죽자 나 죽자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중국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물량에 버텨낼 내연기관차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나 현대나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이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테슬라의 기술력이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 차가 만들어도요 테슬라가 막 그렇게 테슬라도 쫓겨나야죠. 테슬라도 다른 차들 안 팔려야죠.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겠습니까? 중국의 전기차랑 비교를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압도적이거든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술은 뭐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결국은요, 중국이 그동안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하려 했지만 돈을 풀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의 이 기업들의 밸런스 시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특히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번에 떨어진 건요, 그나마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요. 지난달에는요, 무려 10%가 떨어졌거든요.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7.3%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지금 그 전에요, 9월 달에 얼마가 떨어졌냐면 기업이익이 27%나 떨어집니다. 27.1%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줄어들긴 줄어들지만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게 효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양책 안 쓰면요. 뭐 여기서 기업 이익들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됐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살펴봐 드리는 것은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꽉 막혀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미국 경제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뭐 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적지만요, 여전히 부동산 쪽에서 이 거래가 빈약하다고 하는 건요, 부동산 쪽 경제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꼴을 못 봐요. 왜냐면 본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거래가 안 되는군요. 결국 금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몰기지 금리가요. 30년 몰기지 금리가 6.85로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꾸준하게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이 젊은 층들이 있단 말이죠. 젊은 층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 결혼하기 전에 빨리 이제 둘이서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지금 금리가 6.85면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요. 매달 뭐 물론 어디 사느냐, 어떤 기준의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균적으로 하더라도요. 뭐 100만 불짜리, 뭐 80만 불, 100만 불짜리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야 될 돈이요. 매달 6.85%면은 기본적으로 뭐 다 합치더라도요, 보통 뭐 6,000불, 7,000불씩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이게 벅차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연준 미팅 후에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6.85 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4에서 5%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5%까지만 가더라도요, 거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에서 5% 사이.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다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요 정도까지만 목표를 하더라도요, 나중에 뭐 지금 이 제로금리까지는 갈 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그 2020년 코로나 덮치고 나서 그때는 막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몰기지 금리가 뭐 2%대, 3%대 머물러 있었
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때까지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4, 5%만 나오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요, 10년 물금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10년 물금리가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몇 번 안 내릴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 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동산 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그래서 그거 지켜보는 게 내년 한 해 정말 재밌습니다. 부동산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데 부동산이 잘 되면 주식시장도 같이 오르니까 그래서 살펴봐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머스크 특집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때가 지금 머스크가 여러분 굉장히 젊어 보이죠? 아주 젊지 않습니까? 몸도 그렇고 뭔가 샤프하죠. 요즘은 이 50대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뭔가 배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뭔가 이 팻이 즉 지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요, 머스크가 샤프합니다. 뭐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상태가 참 좋아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눈빛 보세요. 눈빛이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잖아요. 요즘 우리의 CEO,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CEO 이 머스크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이제 중년 아저씨의 모습이 납니다. 배도 좀 나오고 뭔가 이제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중후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어릴 때, 이게 바로 거의 한 1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제가 오렌지 컬러로 표시한 거 있죠. 별표 2개 땅땅 친 거. March 2013입니다. 2013년도 3월 달이에요. 이 지금 그 인터뷰, 이 소식이 머스크가 했던 얘기들이요. 2013년도니까 지금 거의 한 11년 전,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머스크의 모습이 이렇고 또 10년 전에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Someone has to solve rocket reusability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누군가는 반드시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을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Rocket reusability. 그러니까 지금 로켓을 왜 재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뭔 뚱땅지 같은 소리지.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해야 되지? 로켓을 왜 재사용해야 돼? 왜 Rocket reusability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는요, 누군가는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인터뷰에서도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걸 풀어야지 인류에게 큰 희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 볼게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거 보세요. 자, 이런 얘기 합니다. The cost of fuel, oxygen입니다. 그러니까 팔콘 9 있죠.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팔콘 9에 산소 들어가죠. 그리고 연료, fuel이 들어갑니다. 연료가 들어가는데 연료 가격과 산소 가격이 사실은 전체 로켓 가격의 0.3%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름을 쓰고 뭘 쓰고 기름을 채워놓고 산소를 채워놓고 그 가격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켓 그 가격 그 자체가 100이라면 0.3%밖에 안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켓 가격이 그렇게 다 97%나 다 차지한다요. 그만큼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보면 so it is very tiny number. 그러니까 이 에너지 들어가는 거나 오xygen 집어넣는 연료 탱크 집어넣는 거는 정말 그 별것 아닌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소위 말해서 돈이 별로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용이. 근데 이걸요 뭐와 비교하냐면은 비행기랑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자, 보니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It's very similar to an airplane이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 항공기를 봐라라고 하죠. 자, 항공기에 기름을 채워 넣는 거, fuel up an airplane 하는 게 얼마 드냐? 라는 거죠. How much does it cost to fuel up an airplane? 에어플레인, 우리가 항공기에 기름 채워서 쫙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how much does it cost to buy an airplane? 자, 근데 기름 넣는 것과 항공기 비행기를 사는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보잉사나 프랑스의 그 에어버스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그거 여러분 그냥 돈 못 써요. 그냥 이거 예를 들면
뭐 소위 월부로 갚는다든지 월 매달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갚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갖고 해서 일종의 대여하듯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리스하듯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비행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냐 아니면은 이 연료 값이 비싸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행기 값이 비싸거든요. 비행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이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로켓도 똑같다라는 거야. 로켓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로켓 그 자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켓 안에 뭐 산소 시스템 만들어도 그게 자체다. 이 로켓 자체가요, 우주를 향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소부터 시스템, 뭐 이 열에도 탄탄해야 되고, 대기권을 뚫고 갈 때도 버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엔진에 대한 그 얼마나 엔진 연구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가격에 있어서 이 항공기 그 자체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말이에요?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Whether it's SpaceX or someone else. Someone has to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X가 됐건 아니면 다른 회사건 간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면 뭐 스페이스X가 해결 못하면 다른 회사가 해준다? 그럼 스페이스X도 그 기술을 어떻게든 받아와서 로열티를 주고 뭐 어떻게 하든 갖다 쓰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해결하기만 하면 we can have a 100-fold reduction in the cost special lift라는 거. 스페이스 플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주를 비행하는 그 가격 자체가 100배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공기를 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뭐 그냥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비시즌에는 1000불 안쪽이고 그리고 시즌 때는 뭐 한 2000불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배 이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로켓을 다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비용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기도 우리 한국에서 LA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한국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 항공기의 재사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은요, 뭐 몇십 대 갖고 계속 돌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게 버티는 겁니다. 돈도 벌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년 전에 That's what SpaceX has been trying to do. 우리 스페이스X가 이 문제를 풀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회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라는 거지. 우주선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돈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이 회사가 경제 독립하고 돈을 벌어서 뭔가 인간들이 우주 여행하는데 누구나가 여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전의 얘기예요. 머스크가 진지하게 우리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근데 여러분 10년 뒤에 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거죠.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스페이스X가 머스크가 해결한 거예요. 머스크 사단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로켓 올라가서 돌아오는 거 보셨죠? 발사대도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발사하는 것이 돌아오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X가 밥 먹듯이 로켓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올려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2번씩 지금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지금 이 우주로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거 또 본인들이 직접 우주를 지금 쏘아서 여행하는 거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로켓을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년 전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해결돼서 스페이스X가 지금 명실공히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면서 천재라고 역시 일론 마스크라고 로켓이 돌아온다고 he's genius 이러면서 I love Elon 이러잖아요. 뭐 트럼프가 그게 지금 이 머스크가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 교훈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머스크의 집념이 이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머스크의 열정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해결하니까 10년 뒤에 이게 지금 해결되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그냥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자도요, 제가 맨날 왜 항상 10년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좀 한 기업을 사게 되면 10년 동안 갖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기본으로 갖고 가라는 게, 10년 동안 어떤 기업, 좋은 기업을 10년을 소유하면요, 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 중간에 뭐, 지금 너무 비싸나요? 어떠냐? 사실 10년을 놓고 보면요, 그냥 다 그게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들이 300달러에 사고 400달러에 사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10배가 뛰게 되면요, 그게 300달러, 400달러는 나중에 3천, 4천 달러가 되는데, 그게 뭐 점이라고, 점. 하나의 점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자꾸 지금 뭐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뭐 고점, 저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200달러 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야, 270에 살까? 220에 살까? 고민했었죠. 지금 돌아보세요. 400달러 때 와서 470, 430, 50, 여기에서 보니까 270이 싸요, 안 싸요? 아무것도 아니죠. 270이나 220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선을 길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런 훈련이 되려면요,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 변화를 보려면요, 여유 있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스크의 지금 10년 전의 글을 보면요, 와, 10년 동안 열정과 집념, 머스크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이런 CEO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I won't let you down. 내가 당신들 실망 안 시킬 거라 그랬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집념을 보세요. 해결한다니까요. 이 로켓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켓 재사용하는 것도요. 근데 자율주행도 지금 거의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되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런 CEO에게 투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뭐 내릴 거 기다릴까요? 이러는데, 뭐 그냥 여러분 돈 갖고 있다가 매달 사 모으세요. 뭐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의 경쟁사로 알려져 있는 BYD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동안 뭐 BYD가 테슬라를 앞질렀다, 뭐 드디어 판매 대수가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런 하찮은 소식들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BYD는 뭐 계속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BYD를 뭐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BYD는 그냥 지금 중국은 공급 그냥 과잉이에요. BYD도 저렴한 자동차 막 찍어서 막 뽑아낸다고요. 그리고 테슬라 뭐 경쟁할 만한 차도 내놓겠지만, 그건 테슬라한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15,000불짜리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중국에 그 얼마나 소비자들이 많아요, 인구가요. 그러니까 이 저렴한 걸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뭐 시골 지역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배달 어마어마하는데 배달하려면 조그만 전기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요, 어마어마하게 만든다고요, 찍어서요. 그러니까 BYD가 판매 대수로 뭐 테슬라 넘었다는 게, 그거 비교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건 비교 대상이, 테슬라는 모델들이 모델 Y 딱이잖아요. 다 프리미엄 차라고요. 그것만 놓고 비교를 해야지. 사실 가격대가 안 맞는데 비교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BYD랑 비교하는 거, 뭐 BYD가 앞서가건 뒷선이 가건,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어떻게 팔고 있고, 여기에 자율주행이 어떻게 올려놓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사실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개수는 얼마든지 테슬라보다 더 너무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BYD가 뭘 발표했냐면요, year-end discount of up to 11.5%입니다. 자, 연말 대폭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것도요, 어마어마하게 할인합니다. 11.5%는 할인합니다. 이렇게 할인하는 거는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11.5%나 디스카운트를 때려가지고 팔겠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다급한 거죠. 여기도 BYD도요, 지금 뭐 BYD처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중국에 세 곳에 있어요. 그냥 막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만들죠, 뭐 화웨이도 만들죠, 뭐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 빅테크도 다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살 깎아먹으면서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지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문 닫는 회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허락되어지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제 선보이면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없는 차는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카니발라이즈 되겠죠. 막 이제 막 쓰러지는 회사도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중국 BYD도 막판에 수량 올리려고 할인해가지고 현재 막판 밀어내기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뭐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뭐 할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수요 좋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BYD가 이 정도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 어떻겠습니까? 다른 경쟁사들, 뭐 중국 안에 회사들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과잉 공급이에요. 너무 과잉 공급이에요. 그냥 가격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팝니다. 누가 수익이 되냐? 너 죽거나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러면서 니는 죽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려가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교수TV였습니다.